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활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장을 읽고 우리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를 2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전에 부등식에서랑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미지수 x, y를 내가 뭐로 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 y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맞게 이제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겠죠.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 풀고 구한 문제의 뜻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정답을 구하시면 어렵게 풀리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연수, 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고 한다. 우리 1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얘 미지수를 1개로 두고 풀었었어요. 그래서 자, 2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 자연수를 x, y로 갑니다. 처음 자연수예요. 처음 자연수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꾼 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바꿨어요. 그럼 얘는 여기 10y, 여기는 10의 자리니까 x, 10y, x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연수는요, 먼저 첫 번째 식을 보고 읽어서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래요. 이 자연수는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막히시면 안 돼요. 이 자연수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10x 플러스 y는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보다 10x 플러스 y보다 27만큼 큽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1차 방정식에서도 했지만 이 자연수는 했으면 좌변 끝난 거예요. 좌변에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했으면 이 바꾼 수는 좌변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우변을 꾸며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처음 수보다 27만큼 큽니다. 그대로 가야지 이 등호가 맞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셔서 풀면 돼요. 자, 10x, 4x 1로 넘기면 6x만 남겠죠. 그리고 y, 4y 플러스 y 빼기 4y 0. 자, 3으로 약분 좀 해놓을게요. 2x 빼기 y는 0 이렇게 구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요. 자, 두 번째 식은 10y, y 만나서 9y 남고요. 마이너스 9x 되네요.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27. 9로 약분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 자, 더할게요. 더하면요. x는 3 나오고요. y는요. 지금 여기 x는 6 빼기 6. y는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x는 3, y는 6만 구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원래 처음 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6입니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숫자는 잘 x, y를 두시고 잠깐만요.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나 이거 다 찍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하는 데까지 해야 되나? 어떡하지?
자, 나이에 대한 문제 갑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살이다. 지금부터 10년 후의 아버지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적어진다고 한다. 자, 현재 아버지 나이 몰라요. 현재 아들의 나이 몰라요. 그래서 현재 아버지 나이를요, 우리는 X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들의 나이를 Y로 갈게요. 현재를 여기다 쓸게요. 자, 그랬을 때요, 10년 후면요, 식을 벌써 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10년 후면 당연히 10년이 흘렀으니까 플러스 10, Y에도 플러스 10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이라고 했으니 X 플러스 10.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좌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몇 살이 적어져요? 2살이 적어져요. 자, 그러면 3y 플러스 30 빼기 2는 3y 플러스 28 x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씩을 안 세웠죠, 지금.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 당연히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 나이에서 아들의 나이를 뺐을 때 20입니다. 이렇게 26입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정리할까요? x 빼기 3y는 28 빼기 10이니까 18 쓸 수 있죠. 자, 뺄게요. 빼면 마이너스 2y는 26에서 18 마이너스 8. y값 뭐 나와요? 4 나옵니다. y가 4가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x는 몇이에요? 24가 되네요. x는 24, y는 4. x는 24? 말이 안 되는데. 나 지금 이거 26이죠. 미안해요. 26, 4, 30. 아빠가 30. 어쩐지 아빠가 너무 24살이네. 나도 아들이었는데. 이상하잖아. 그치? y가 4. 그래서 현재 아빠 나이는 30세, 아들의 나이는 4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 갈게요. 자, 어느 체험관의 입장료가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이다. 오늘 이 체험관에서 입장권이 46장 팔렸어요. 이날 입장한 청소년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청소년 입장료랑 어른 입장료랑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청소년의 수랑 어른의 수를 각각 X, Y로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요. 46장이 팔렸다는 거는 이렇게 명수를 더했을 때 46이에요. 이 소리고요. 이제 가격에 대한 식 가셔야 되죠. 자, 어른은 2,000원이고요. 청소년은 1,500원이에요. 그럼 1,500X 플러스 2,000Y 얼마? 81,500원. 자, 이거 정리하셔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x, y 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계산은 안 해줘야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계산은 지금. 4번 갈게요. 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세로가 더 길대요. 가로보다. 그럼 전 가로를 x, 세로를 y로 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길다. 이렇게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둘레의 길이는 70이래요. 여러분들 둘레라는 건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 해서 70인 거니까 가로가 1개, 세로가 1개. x 플러스 y는 몇이겠어요? 36이겠죠. 자, 대입법 쓸까요? y는 x 플러스 20. x 플러스 y 대신 x 플러스 20 집어넣어서 36 쓰시면 이 x는 16, x 뭐 나와요? 8 나옵니다. 자, x 8 나왔어요. x 8 나왔으니까 y에다 집어넣으면 y는 28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그 둘을 곱해서 넓이를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답까지 구해주셔야 합니다. 자, 득점, 감점에 대한 문제 갈게요. 자,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총 20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맞히면 10점을 얻고 틀리면 5점을 잃는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맞히는 개수. 저희가 맞힌 문제에 대한 개수. 그럼 맞힌 문제 수가 x면 틀린 문제 수는 뭐? y로 가겠죠. 그럼
그럼 총 20문제니까 맞춤 문제랑 틀린 문제랑 더해서 20이 돼야 되고요. 점수에 대한 식 하나 갈게요. 맞춘 개수만큼 10점을 얻어요. 그럼 10x. 5점을 잃어요. 마이너스 5y. 그렇게 해서 140점이래요. 자, 이 둘의 연립방정식을 하셔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답까지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다 했어 거의. 증가함수에 관한 문제. 제발 표를 만들어서 식을 제대로 세워라 얘들아. 지온의 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은 제가 항상 표를 작년 변화량 올해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증가감소는요, 여러분들 그 전의 양, 작년을 x, y로 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남학생 수를 x, 작년의 여학생 수를 y로 두시고요. 여기는 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 학생 수 몇 명이었대요? 650명이었어요. 그럼 x 플러스 y는 몇이다? 650명이다. 변화량이라는 건요, 변화된 양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학생은 2%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2x가 맞고요. 여학생은 5%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5y. 얘 5% 감소한 거예요. 얘 2% 증가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알았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감소했어? 그냥 8명이 감소했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여기는 사실 얘네들이 더한 거 오는 거잖아요. 100분의 102x. 얘는 100분의 95y. 얘는 이거 계산한 거.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식을 굳이 얘를 가져가지 말자. 얘는 크잖아. 이 두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y는 650. 2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800. 되시죠? 2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800. 이렇게 두 식으로 가란 말이야. 그럼 2x 플러스 2y는 650 중에 1300 맞나요? 뺄게요.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x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올해 남학생 수예요. 2% 계산해서 둘이 더해서 값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 갈게요. 원가 정가 하자. 자, 두 상품을 합해서 5만 원에 샀대요. 그러면 상품 A는 원가의 30% 이익을 얻고 붙이고 상품 B는 원가에서 40% 할인을 해서 팔았더니 4,500원에 대한 이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익금은요. 그냥 이익금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얘네가 우리 원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A 원가, B 원가를 각각 X로 가요. A 원가 X, B 원가 Y. 그럼 얘가 X1일 때 이익금은요. 100분의 130이 아니에요. 지금 정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익금만 말하는 거야. 100분의 30X가 이익금. 얘는 100분의 40Y가 이익을 붙였네, 쟤는. 그죠? 그럼 얘는 이만큼 빼준다는 소리야. 그죠? 얘는 이만큼 비싸게 판다는 소리야. 이해하셨죠?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그랬더니 이익금이 얼마래요? 총 4,500원이다. 이거를요, 100분의 130x 뭐 해가지고 5만 원에서 4,500원 빼서 되게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얘는 원래 가격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익이나 손해를 표현한다면 얘는 이걸 붙였으니까 100분의 130x가 총 수입이 되는 거야. 얘는 y야. 그러면 100분의 40y를 할인한 거니까 100분의 100y에서 100분의 40y를 빼서 100분의 60y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실 얘는 진짜 이익금, 총 순이익금이 4,500원이란 소리고 이것도 계산을 하면 5만 원에서
4,500원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54,500원이란 소리야. 근데 너네 이 식으로 가는 것보다 이 식이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두 상품 합해서 원가가 x 플러스 y가 5만이고요. 100분의 30x 빼기 100분의 40y가 4,500이라서 100을 다 곱해서 쓰시면 이거 이미 약분 되니까 10만 곱하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4y는 45,000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xy 구하셔서 원가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에 대한 문제 갈게요.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하여 끝낼 수 있는 일을 효진이가 4일 동안 작업한다. 나머지가 서연이가 12일 동안 작업한다. 이거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그걸 아는지 판단해. 얘가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주어졌는지부터 판단해. 그게 안 주어졌으면 그걸 x로 둬야 되고요. 그게 주어졌으면 각각이 일한 날수를 x, y로 가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함께 일한 8일 동안이라고 했고 효진이가 4일 동안 작업하고 또 나머지를 서연이가 10일 동안 일했어. 그러니까 각자가 일한 날수는 아는데 얘네가 혼자서 하루에 얼만큼 해? 이 속력을 모르는 거야. 이 단위당 얼만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걸 x, y로 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것만 딱 구분하면 얘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효진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효진이가 하루에 하는 양 x로 가셔야 되고 서연이가 1일에 하는 양을 y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가 각각 하루에 일하는 양은 분수로 나와야 정상이야. 알겠지? 그걸 기억해. 자, 그럼 볼게요.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했어. 그러면 효진이도 8일 일하고 서연이도 8일 일했으니까 서로 일한 양이 8x 플러스 8y 해서 일을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갈게요. 효진이가 4일 동안 일하고요. 나머지를 10일 동안 작업했어요. 그러면 4x 플러스 10y 해서 1 이거예요.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자, 밑에 거에다가 2배를 할게요. 그럼 8x 플러스 20y는 2되고요. 위에 거 다시 쓸게요. 8x 플러스 8y는 1. 뺄게요. 20y에서 8y 빼면 12y는 1 됩니다. y가 뭐 나오죠? 12분의 1이에요. 자, y가요. 12분의 1이 나온 이유는 서연이가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한다? 12분의 1만큼 한다. 일의 전체 양은 1로 가는 거 아시죠? 내가 12분의 1만큼 몇 번을 해야 다 채울 수 있죠? 바로 12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12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얘기했어. 내가 어떻게 얘기했지? 기억해. 일에 관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무조건 몇 x 플러스 몇 분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읽었을 때 얘 혼자 하는 일의 양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게 안 나왔으면 그걸 x, y로 두셔야 되고요. 그게 나와 있으면 각자 일한 날수를 x, y로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차 문제, 마지막으로 기차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자, 15번. 이거는 우공비에 있는 문제인데 거의 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넣었어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우리가 이게 그냥 1차 방정식으로 배울 때는 열차의 길이를 몰라서 x로 놓고 열차의 그 속력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식이 2개 있어야 돼. 그럼 미지수가 2개를 놔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간단합니다. 기차의 길이 모르죠? x로 가세요. 근데 우리 속력도 몰라요. 근데 어차피 일정한 속력, 어쨌든 기차의 속력을 y로 갑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식으로 가면 돼요. 자, 기차의 길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지나는데 자, 400m짜리 터널을 지날 거예요. 우리 많이 했죠. 기차 몸뚱아리를 이렇게 넣기 시작하죠. 얘는요, 거리를 재는 거 여기까지 다 꼬리까지 나와야지 거리. 그래서 몸뚱아리를 더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기차의 길이를 x로 놨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400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얘는 거리예요.
자,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간 거리예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 뭐예요? 15초예요. 미터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00 플러스 x는 속력이 y, 시간이 15 해서 이렇게 곱해서 나타내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길이가 1km인 다리를 갔어요. 그럼 1000m로 바꿀게요. 어차피 몸뚱아리는 또 더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 플러스 x는 그때는 30초가 들렸어요. 시간, 속력 곱해서 거리랑 같아야 한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가위바위보 문제 갈게요. 자, 가위바위보는요.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갑니다. 선생님이랑 너랑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랬을 때 5번을 해서 선생님이 2번을 이기면 그 2번만큼 너는 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지금 바로 영미가 이긴 횟수를 x로 가시면 상대방 준규 하지 마시고요. 진 횟수를 y로 가세요. 그러면요. 준규는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예요? 준규는요. 내가 진 만큼 이겨요. 준규는요. 내가 이긴 만큼 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식을 세웁니다. 자, 이긴 사람은 2계단을 플러스 올라가요. 그러면 x번 이기면 몇 x 돼요? 2x 됩니다. 진 사람은 한 계단 내려가요. 마이너스 y입니다. 처음 위치보다 영미는 14계단 했으니 플러스 14계단 올라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 준규 가세요. 자, 얘는요. 여기 y에 곱해줘야 돼요. 이긴 횟수가 y번이고 플러스 2를 해주니까 몇 y? 2y.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예요. 더 가지런히 쓰기 위해서 x 먼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입니다. 이렇게 놓고 식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바로 영미가 이긴 횟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문제까지. 가위바위보 문제는 또 뭐다? 한 명의 이긴 횟수를 x, 진 횟수를 y로 가시면 그 상대방이 내가 이긴 횟수만큼 걔는 진다. 내가 진 만큼 걔는 이긴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활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장을 읽고 우리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를 2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전에 부등식에서랑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미지수 x, y를 내가 뭐로 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 y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맞게 이제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겠죠.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 풀고 구한 문제의 뜻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정답을 구하시면 어렵게 풀리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연수, 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고 한다. 우리 1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얘 미지수를 한 개로 두고 풀었었어요. 그래서 자, 2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 자연수를 x, y로 갑니다. 처음 자연수예요. 처음 자연수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꾼 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바꿨어요. 그럼 얘는 여기 10y, 여기는 10의 자리니까 x, 10y, x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연수는요. 먼저 첫 번째 식을 보고 읽어서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래요. 이 자연수는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막히시면 안 돼요. 이 자연수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10x 플러스 y는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보다 10x 플러스 y보다 27만큼 큽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1차 방정식에서도 했지만 이 자연수는 했으면 좌변 끝난 거예요. 좌변에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했으면 이 바꾼 수는 좌변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우변을 꾸며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처음 수보다 27만큼 큽니다. 그대로 가야지 이 등호가 맞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셔서 풀면 돼요. 자, 10x, 4x 일로 넘기면 6x만 남겠죠. 그리고 y, 4y 플러스 y 빼기 4y 0. 자, 3으로 약분 좀 해놓을게요. 2x 빼기 y는 0 이렇게 구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요. 자, 두 번째 식은 10y, y 만나서 9y 남고요. 마이너스 9x 되네요.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27. 9로 약분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 자, 더할게요. 더하면요. x는 3 나오고요. y는요. 지금 여기 x는 6 빼기 6. y는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x는 3, y는 6만 구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원래 처음 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6입니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숫자는 잘 x, y를 두시고 잠깐만요.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나 이거 다 찍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하는 데까지 해야 되나? 어떡하지? 자, 나이에 대한 문제 갑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살이다. 지금부터 10년 후의 아버지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적어진다고 한다. 자, 현재 아버지 나이 몰라요. 현재 아들의 나이 몰라요. 그래서 현재 아버지 나이를요. 우리는 x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들의 나이를 y로 갈게요. 현재를 여기다 쓸게요. 자, 그랬을 때요. 10년 후면요. 식을 벌써 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10년 후면 당연히 10년이 흘렀으니까 플러스 10. y에도 플러스 10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0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는 이라고 했으니 x 플러스 10. 10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는 좌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몇 살이 적어져요? 2살이 적어져요. 자, 그러면 3y 플러스 30 빼기 2는 3y 플러스 28 x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씩을 안 세웠죠, 지금.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 당연히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 나이에서 아들의 나이를 뺐을 때 20입니다. 이렇게 26입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정리할까요? x 빼기 3y는 28 빼기 10이니까 18 쓸 수 있죠. 자, 뺄게요. 빼면 마이너스 2y는 26에서 18 마이너스 8 y값 뭐 나와요? 4 나옵니다. y가 4가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x는 몇이에요? 24가 되네요. x는 24, y는 4. x는 24? 말이 안 되는데. 나 지금 이거 26이죠. 미안해요. 26, 4, 30.
아빠가 30. 어쩐지 아빠가 너무 24살이나 나도 아들이었는데. 이상하잖아, 그치? Y가 4. 그래서 현재 아빠 나이는 30세, 아들의 나이는 4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 갈게요. 자, 어느 체험관의 입장료가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이다. 오늘 이 체험관에서 입장권이 46장 팔렸어요. 이날 입장한 청소년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청소년 입장료랑 어른 입장료랑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청소년의 수랑 어른의 수를 각각 X, Y로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요. 46장이 팔렸다는 거는 이렇게 명수를 더했을 때 46이에요. 이 소리고요. 이제 가격에 대한 식 가셔야 되죠. 자, 어른은 2,000원이고요. 청소년은 1,500원이에요. 그럼 1,500X 플러스 2,000Y 얼마? 81,500원. 자, 이거 정리하셔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x, y 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계산은 안 해줘야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계산은 지금. 4번 갈게요. 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세로가 더 길대요. 가로보다. 그럼 전 가로를 x, 세로를 y로 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길다. 이렇게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둘레의 길이는 70이래요. 여러분들 둘레라는 건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 해서 70인 거니까 가로가 1개, 세로가 1개. x 플러스 y는 몇이겠어요? 36이겠죠. 자, 대입법 쓸까요? y는 x 플러스 20. x 플러스 y 대신 x 플러스 20 집어넣어서 36 쓰시면 이 x는 16, x 뭐 나와요? 8 나옵니다. 자, x 8 나왔어요. x 8 나왔으니까 y에다 집어넣으면 y는 28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그 둘을 곱해서 넓이를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답까지 구해주셔야 합니다. 자, 득점, 감점에 대한 문제 갈게요. 자,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총 20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맞히면 10점을 얻고 틀리면 5점을 잃는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맞히는 개수. 저희가 맞힌 문제에 대한 개수. 그럼 맞힌 문제 수가 x면 틀린 문제 수는 뭐? y로 가겠죠. 그럼 총 20문제니까 맞춘 문제랑 틀린 문제랑 더해서 20이 돼야 되고요. 점수에 대한 식 하나 갈게요. 맞춘 개수만큼 10점을 얻어요. 그럼 10x. 5점을 잃어요. 마이너스 5y. 그렇게 해서 140점이래요. 자, 이 둘의 연립방정식을 하셔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답까지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다 했어 거의. 증가함수에 관한 문제. 제발 표를 만들어서 식을 제대로 세워라 얘들아. 지온의 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은 제가 항상 표를 작년 변화량 올해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증가감수는요, 여러분들 그 전의 양, 작년을 x, y로 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남학생 수를 x, 작년의 여학생 수를 y로 두시고요. 여기는 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 학생 수 몇 명이었대요? 650명이었어요. 그럼 x 플러스 y는 몇이다? 650명이다. 변화량이라는 건요. 변화된 양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학생은 2%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2x가 맞고요. 여학생은 5%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5y. 얘 5% 감소한 거예요. 얘 2% 증가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알았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감소했어? 그냥 8명이 감소했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여기는 사실 얘네들이 더한 거 오는 거잖아요. 100분의 102x. 얘는 100분의 95y. 얘는 이거 계산한 거.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식을 굳이 얘를 가져가지 마. 얘들아. 얘는 크잖아. 이 두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y는 650. 2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800.
되시죠? 2x-5y는 마이너스 8배. 이렇게 두 식으로 가란 말이야. 그럼 2x 플러스 2y는 650쪽에 1300 맞나요? 뺄게요.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x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올해 남학생 수예요. 2% 계산해서 둘이 더해서 값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 갈게요. 원가 정가 하자. 자, 두 상품을 합해서 5만 원에 샀대요. 그러면 상품 A는 원가의 30% 이익을 얻고 붙이고 상품 B는 원가에서 40% 할인을 해서 팔았더니 4,500원에 대한 이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익금은요. 그냥 이익금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얘네가 우리 원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A 원가, B 원가를 각각 X로 가요. A 원가 X, B 원가 Y. 그럼 얘가 X1일 때 이익금은요. 100분의 130이 아니에요. 지금 정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익금만 말하는 거야. 100분의 30X가 이익금. 얘는 100분의 40Y가 이익을 붙였네, 쟤는. 그죠? 그럼 얘는 이만큼 빼준다는 소리야. 그죠? 얘는 이만큼 비싸게 판다는 소리야. 이해하셨죠?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그랬더니 이익금이 얼마래요? 총 4,500원이다. 이거를요, 100분의 130x 뭐 해가지고 5만 원에서 4,500원 빼서 되게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얘는 원래 가격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익이나 손해를 표현한다면 얘는 이걸 붙였으니까 100분의 130x가 총 수입이 되는 거야. 얘는 y야. 그러면 100분의 40y를 할인한 거니까 100분의 100y에서 100분의 40y를 빼서 100분의 60y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실 얘는 진짜 이익금, 총 순이익금이 4,500원이란 소리고 이것도 계산을 하면 5만 원에서 4,500원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54,500원이란 소리야. 근데 너네 이 식으로 가는 것보다 이 식이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두 상품 합해서 원가가 x 플러스 y가 5만이고요. 100분의 30x 빼기 100분의 40y가 4,500이라서 100을 다 곱해서 쓰시면 이거 이미 약분 되니까 10만 곱하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4y는 45,000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XY 구하셔서 원가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에 대한 문제 갈게요.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하여 끝낼 수 있는 일을 효진이가 4일 동안 작업하는 나머지가 서연이가 11일 동안 작업한다. 이거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그걸 아는지 판단해. 얘가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주어졌는지부터 판단해. 그게 안 주어졌으면 그걸 X로 둬야 되고요. 그게 주어졌으면 각각이 일한 날수를 X, Y로 가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함께 일한 8일 동안 이라고 했고 효진이가 4일 동안 작업하고 또 나머지를 서연이가 10일 동안 일했어. 그러니까 각자가 일한 날수는 아는데 얘네가 혼자서 하루에 얼만큼 해? 이 속력을 모르는 거야. 이 단위당 얼만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걸 X, Y로 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것만 딱 구분하면 얘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효진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효진이가 하루에 하는 양 X로 가셔야 되고 서연이가 1일에 하는 양을 Y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가 각각 하루에 일하는 양은 분수로 나와야 정상이야.
알겠지? 그걸 기억해. 자, 그럼 볼게요.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했어. 그러면 효진이도 8일이라고 서연이도 8일 했으니까 서로 일한 양이 8x 플러스 8y 해서 일을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갈게요. 효진이가 4일 동안 일하고요. 나머지를 10일 동안 작업했어요. 그러면 4x 플러스 10y 해서 1 이거예요.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자, 밑에 거에다가 2배를 할게요. 그럼 8x 플러스 20y는 2되고요. 위에 거 다시 쓸게요. 8x 플러스 8y는 1. 뺄게요. 20y에서 8y 빼면 12y는 1 됩니다. y가 뭐 나오죠? 12분의 1이에요. 자, y가요. 12분의 1이 나온 이유는 서연이가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한다? 12분의 1만큼 한다. 일의 전체량은 1로 가는 거 아시죠? 내가 12분의 1만큼 몇 번을 해야 다 채울 수 있죠? 바로 12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12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얘기했어 내가. 어떻게 얘기했지? 기억해. 일에 관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무조건 몇 x 플러스 몇 분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읽었을 때 얘 혼자 하는 일의 양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게 안 나왔으면 그걸 x, y로 두셔야 되고요. 그게 나와 있으면 각자 일한 날수를 x, y로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차 문제, 마지막으로 기차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자, 15번. 이거는 우공비에 있는 문제인데 거의 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넣었어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우리가 이게 그냥 1차 방정식으로 배울 때는 열차의 길이를 몰라서 x로 놓고 열차의 그 속력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 어쨌든 식이 2개 있어야 돼. 그럼 미지수가 2개를 놔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간단합니다. 기차의 길이 모르죠? x로 가세요. 근데 우리 속력도 몰라요. 근데 어차피 일정한 속력, 어쨌든 기차의 속력을 y로 갑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식으로 가면 돼요. 자, 기차의 길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지나는데 자, 400m짜리 터널을 지날 거예요. 우리 많이 했죠. 기차 몸뚱아리를 이렇게 넣기 시작하죠. 얘는요, 거리를 재는 거 여기까지 다 꼬리까지 나와야지 거리. 그래서 몸뚱아리를 더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기차의 길이를 x로 놨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400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얘는 거리예요. 자,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간 거리예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 뭐예요? 15초예요. 미터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00 플러스 x는 속력이 y, 시간이 15 해서 이렇게 곱해서 나타내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길이가 1km인 다리를 갔어요. 그럼 1000m로 바꿀게요. 어차피 몸뚱아리는 또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 플러스 x는 그때는 30초가 들렸어요. 시간, 속력 곱해서 거리랑 같아야 한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가위바위보 문제 갈게요. 자, 가위바위보는요.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갑니다. 선생님이랑 너랑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랬을 때 5번을 해서 선생님이 2번을 이기면 그 2번만큼 너는 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지금 바로 영미가 이긴 횟수를 x로 가시면 상대방 준규하지 마시고요. 진 횟수를 y로 가세요. 그러면요. 준규는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예요? 준규는요. 내가 진 만큼 이겨요. 준규는요. 내가 이긴 만큼 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식을 세웁니다. 자, 이긴 사람은 2계단을 플러스 올라가요. 그러면 x번 이기면 몇 x 돼요? 2x 됩니다. 진 사람은 한 계단 내려가요. 마이너스 y입니다. 처음 위치보다 영미는 14계단 했으니 플러스 14계단 올라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 준규 가세요. 자, 얘는요. 여기 y에 곱해줘야 돼요. 이긴 횟수가 y번이고 플러스 2를 해주니까 몇 y? 2y.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예요. 더 가지런히 쓰기 위해서 x 먼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옵니다. 이렇게 놓고 식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바로 0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문제까지. 가위바위보 문제는 또 뭐다? 한 명의 이긴 횟수를 x, 진 횟수를 y로 가시면 그 상대방이 내가 이긴 횟수만큼 걔는 진다. 내가 진 만큼 걔는 이긴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